이거요, 정말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극치입니다. 단순히 무주택자가 집을 사서 유주택자가 되니까 전세 수요가 줄어든다, 이걸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고요. 또 비거주 1주택자가 집을 팔면 이분들도 결국 전세나 월세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이분들의 수요는 생각 안 하는 단순 계산식으로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성공하기 힘들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정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정책 하나가 발표될 때마다 시장은 그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데, 오늘 다룰 내용은 아주 심각합니다. 정부가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실거주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죠. 쉽게 말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도 세입자가 낀 집을 연말까지 매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거주하지 않는 집은 팔아라 라는 시그널을 주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재개되면서 매물이 꽁꽁 잠길까봐 정부가 집 팔 사람들은 빨리 파세요 하고 퇴로를 열어준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대책 때문에 뜬금없이 날벼락 맞은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거주 1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 분들인데요. 매물 좀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유도책이 결국 반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세입자를 밖으로 내모는 실책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정책의 본질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그동안 새낀 주택을 거래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할 수가 있게 만들어준 거죠. 매수인의 집을 사고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를 언제까지 유예해 주느냐. 5월 12일에 이 정책이 발표됐으니까 이 발표일로부터 임대차 계약상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만 유예해 주는 것이니까 보통 전세 계약은 2년 하죠. 그럼 정확히 2028년 5월 11일까지만 실거주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처음 2년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들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당연히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총 4년을 살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매수자가 전세 계약 종료일에 맞춰서 나는 실거주로 들어와야 되니까 세입자분은 나가주세요 라고 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뭡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권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전세입자의 입장에서 주거 안정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못 쓴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토부에 물었더니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이 나왔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갱신권을 쓰겠다고 버티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자체를 안 내주겠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죠? 자, 결과적으로 집주인이 집을 팔려면 세입자에게 사정사정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미사용 확약서를 받아내거나 아니면 애초에 갱신권을 한번 써서 추가 2년을 살고 있는 매물만 팔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정부가 매물을 늘리겠다고 시행한 이 제도가 사실상 임차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박해하고요,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극심한 갈등을 유발하는 다툼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임대차 시장이 최악입니다. 한국 부동산은 통계를 보면 5월 둘째 주 서울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이 0.23%에서 0.28%로 상승폭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이런 서울 외곽 지역의 경우는 전세값 오름세가 그야말로 폭등세입니다. 강북구를 직접 가봤더니 전세가 4억 5천, 5억 하던 것이 지금은 7억이 넘었습니다. 전세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좀 나가달라고 하면 사실상 못 팔게, 아니요 나 안 나갈래요 하기에도 참 민망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빨리 또 팔아야 되는 부분이 보유세 부분을 걱정하기 때문에 빨리 팔아야 되니까 팔고 싶다라고 하면서 나가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세입자가 아니요 나 안 나갈래요 하면 서로가 참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요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갱신권도 못 쓰고 쫓겨나든 나와야 하는 세입자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2년 전 계약했던 전세금으로는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똑같은 집을 절대 구할 수가 없습니다. 폭등한 전세값 상승분의 부담을 고스란히 이 세입자분들이 또 떠안게 되는데, 요즘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한들 전세금 올려달라는 대로 다 올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자, 주식 상승과 아파트 값의 상관관계,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걸 좀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정부의 주택정책의 모든 기준과 목표가 뭐냐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겁니다. 늘 그런 이유로 정책을 만들고 발표를 해왔는데, 지금 이 정책의 분위기는 가장 보호받아야 될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매물 유도하려다가 결국 세입자를 배려하는 부분이 전혀 없게 되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국토부에서는요 이런저런 정책을 내놓을 때 물론 뭐 고민을 많이 하고 내놓겠지만 좀 더 생각을 하고 정책을 내놔야지 뭔가 일을 하고 있다, 우리 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막 내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토부의 인터뷰 내용을 여러 뉴스를 통해서 좀 종합해서 보니까 이게 국토부의 책임 있는 행정이 맞는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국토부의 논리를 보면 기존 아파트 거래가 되면 여기 살던 세입자가 쫓겨나죠. 그럼 매수자가 실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전세 공급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결국 집을 사는 매수자가 무주택자라면 임차 수요도 집을 구하려는 그 사람의 수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시장의 밸런스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요 정말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극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임대차 시장은요 그렇게 단순한 산수처럼 사과 2개가 있는데 철수가 하나 먹었어. 그럼 사과는 몇 개 남았을까요? 이런 식의 산수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매년 신규 가구 분화 속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1000만 시대입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서울 시내 곳곳에서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이주 수요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 수요가 이렇게 생기면 그 일대 전세값이 마구 뛰죠. 또 교육, 일자리가 있는 주거 선호 지역일수록 전세 물건 찾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단순히 무주택자가 집을 사서 유주택자가 되니까 전세 수요가 줄어든다. 이걸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고요. 또 비거주 1주택자가 집을 팔면 이분들도 결국 전세나 월세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이분들의 수요는 생각 안 하는 단순 계산식으로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성공하기 힘들다라는 의견입니다. 지금 신규 수요를 감당할 공급을 빠르게 늘려도 모자랄 판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의 이런 계산은 전혀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2년 전 대비 약 50% 정도 줄어든 15,000건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규제에 작용, 반작용이 있는데요. 그중에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1주택자의 매물마저 잠긴다면 서울 임대차 시장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으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를 갭투기다라고 혹시 단정 지은 건 아닌 건지,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거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구분을 어떤 기준에서 하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직장, 교육, 뭐 해외 파견 이런 것으로 일시적으로 비거주인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걸 갈라놓을지 참 궁금한데요. 앞으로 비거주 1주택자들의 집들을 매매할 때 집주인과 임차인의 다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은 못 쓰고 쫓겨날 수가 있겠죠. 어쩌면 집주인은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세입자가 있는 집만 팔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대로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은 시장에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책이라는 게 역기능보다 순기능을 하게 만들려면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돌려보고 나서 시장에 던져야 한다라고 보는데 최근 느끼는 이 기분은 정책을 일단 발표하기 바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문재인 정부가 실패를 인정했던 부동산 정책 2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서민 죽이는 부동산 정책이 될 수 있다. 이걸 저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 만드시는 분들 애를 많이 쓰고 있겠지만 시뮬레이션 충분히 돌려보고 좀 늦어도 좋으니까 좋은 정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